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도형의 관찰 중에서 교과서 64페이지 황금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오늘은 황금비란 무엇인지 알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황금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착시 배웠죠. 주변의 영향으로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보이는 것, 착시라고 그랬고요. 명암, 기울기, 색상 등 이러한 생리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통찰설, 전체적으로 보려고는 우리의 인지 경향으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애매모호한 이미지 때문에 착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밀러 라이어 착시처럼 주변의 정보 때문에 이게 평행선이 흔들려 보이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여러 가지 착시, 우리 이제 폰조 착시, 밀러 라이어 착시, 헤링 착시, 푼트 착시, 그리고 젤로 착시, 하만 그리드 착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골든 레이쇼, 황금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황금비 또는 황금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피타고라스가 기원전에 전체와 긴 부분의 길이의 비가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의 길이의 비와 같도록 나눈 것을 우리는 황금비다 이렇게 한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후에 이제 유클리드가 원론에서 이 황금비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황금비가 주목받고 또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비라는 것이 이제 위에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의에 따르면은 전체의 길이 AC 대 긴 부분 AB는 긴 부분 대 짧은 길이 AB 대 BC와 그 B가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려면 그 이미지를 잘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긴 변의 길이를 A, 짧은 변의 길이를 B 이렇게 놓으면 전체 길이는 A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요.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B라는 것은 곧 분수예요, 분수. 그래서 분수를 할 때 뭐 오른쪽이 분모가 되건 왼쪽이 분모로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리면 돼요. 선생님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어, 두 개 중에 짧은 게 분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하고 요거 중에 요게 분모가 되는 거니까 a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요. a분의 a 플러스 b. 두 개 중에 짧은 게 분모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b분의 a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 요거의 값이 똑같다. 뭐로? 어떠한 특정한 값, 파이라는 값으로 똑같을 때 우리는 이걸 갖다가 황금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특정한 값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황금비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황금비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분모가 요게 1이면은 분모가 1이면 계산하기 편하겠죠? 분모가 1이면 요 A 값이고 누가 여기가 1 누가 1이면 이게 1이면 말이야 A 값이 곧 황금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B를 1이라고 놓고요. 그리고 A를 X라고 놔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대로 한번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x분의 x 플러스 1은 1분의 x는 파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x는 우변으로 이항이 되고 분모 오른쪽 1은 이항이 돼봤자 뭐 곱해봤자 그게 거니까 그럼 x 플러스 1은 x제곱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거를 우변으로 옮긴다고 생각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우변으로 옮긴 다음에 다시 좌변으로 뒤집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근해 공식 기억납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으아 네 이렇게 되겠죠.
요게 바로 근해 공식입니다. 이게 근해 공식을 이거 갖다가 사용을 하면은요. A는 1, B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 대입을 하면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 더하기 4 그래서 5 루트 5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길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럼 음수가 나오잖아요. 1 빼기 루트니까. 근데 루트 얼마 정도 되나? 루트 5가 기억하고 있나요? 이렇게 대략 한 2.236 정도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 값을 루트 5 대신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은요 1.61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근사값으로다 1.618을 황금비로다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황금비의 값이 얼마라고? 1.618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떠한 선분이 주어졌을 때 한 변의 길이를 1이 놓고 요걸 갖다가 1.618 이렇게 하면 요거의 B가 황금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이제 황금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피보나치 나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황금나선, 피보나치 나선. 우리 왜 전에 피보나치 수열을 할 때 요 황금나선이라고 하면서 요걸 배웠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피보나치 나선이에요. 황금나선이 아니에요.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요거는 여기 한 변에 근데 피보나치 수열 기억나요? 네, 1, 2, 2, 3, 5, 8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 이렇게 원을 이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원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1, 1, 2, 3, 5, 8, 13, 21, 34. 한 변의 길이가 그렇게 되게끔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려 나가서 반원을 4분원이죠. 4분원을 이렇게 4분원을 계속 이렇게 그려 나가다 보면 이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걸 갖다 피보나치 나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을 집어넣어서 아름답게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도 하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도 가끔 보기도 할 거예요. 질문. 이 부분의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일까요? 네. 어떻게 된다고? 이게 몇 번째? 1, 1, 2, 3, 5, 8, 13, 21.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21이에요. 21. 그죠? 21이니까 21 곱하기 21이니까 정답은 441 이렇게 나타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황금나선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막 뭐가 움직이네요. 이게 황금나선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은 피보나치 나선이고요. 이게 황금나선입니다. 황금나선은 이렇게 황금 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요 밑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황금 사각형 배울 건데요. 이 황금 사각형을 이렇게 모서리의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면 저게 바로 황금나선이 되는 거예요. 자, 황금나선은요. 요 점은 항상 여기 중심에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선을 따라 쭉 가는 거예요. 여기가 그 다음 계속 따라가고요. 저렇게 됩니다. 황금나선과 피보나치 나선의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면 좀 차이가 나죠? 파란색이 피보나치 나선이고 빨간색이 황금나선인데 약간 차이가 나죠. 그죠? 근데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거를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요즘 태풍이 많이 불어오죠. 여러분들 일기예보를 보면은 이렇게 태풍의 경로 그러면 태풍 그림을 보여주는데 위성사진 어때요? 태풍의 눈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이 마치 황금나선처럼 이렇게 돌죠. 이렇게 황금비, 황금나선, 피부나치수 이런 것들이 자연현상에 이렇게 자주 나타납니다. 아주 효율적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따르는 건 아니에요.
다음은 이제 황금사각형인데요. 길이는 전체 길이, 뭐 긴 길이, 짧은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넓이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 그 사각형이니까 이제 입체도 그러니까 평면도형이니까 넓이가 되겠죠. 전체 사각형과 큰 사각형의 넓이가 큰 사각형과 작은 사각형의 넓이의 비와 같은 사각형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때 작은 사각형은 전체 사각형과 닮은 사각형으로 세팅을 합니다. 이거 꼭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도 되고요. 뭐 오각형도 되고 다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거 뒤져보면요.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아요. 요거 정의는 선생님이 만든 정의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만든 정의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럴듯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그러니까 황금 사각형, 황금 도형, 황금 도형도 만들어질 수 있나요? 이거 계산하면 돼요. 요거 우리의 의도랑 좀 어긋나서 생략을 하는데 선생님이 해보니까요. 닮은 도형을 만드세요. 닮은 도형을 만들고 닮은 길이를 세팅을 해서 넓이를 이용을 해서 하면 닮은 비를 이용해서 하면 정확하게 길이의 비가 똑같이 황금비가 나옵니다. 중간에 이중근호 풀이 방법이 좀 들어갈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생략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두 변의 길이가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황금사각형이 우리 교과서에는 황금사각형이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황금비를 이루는 사각형을 황금사각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뭐라고요?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618 이렇게 되는 사각형을 황금사각형이라고 그래요. 황금사각형의 특징은요.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고요. 그러면 남은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도 여기가 이제 1이라고 잡으면은 여기도 1.618 이렇게 B가 그렇게 된다. 길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1.618이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황금비를 이루는 요 도형은요, 이 황금사각형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카드 같은 데 많이 쓰이죠. 명함, 카드 이런 때. 요게 이제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꼭 카드가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정사각형 모양의 카드도 있고요. 뭐 더 길은 카드도 있어요. 그냥 만들기 나름입니다. 어쨌든 뭐 요렇게 이제 황금비에 맞춰서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은 또 다른 황금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다른 황금비가 됩니다. 요거는요, 또 다른 또 황금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황금비가 되는 그런 사각형이 계속 연달아서 쭉 내려가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질문. 다시 한번. 황금사각형은 가로 대 세로의 비가 1대 1.618인 이 사각형을 황금사각형이라고 그랬고, 그럴 때 여기의 길이가 x 즉 정사각형이 되게끔 잘라내면 나머지 있는 요 사각형도 역시 황금사각형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x 대 1도 역시 이렇게 이 길이도 황금비, 이 가로가 황금비가 된다. 이렇게 잘라내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계산은 생략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젠보드에 요거 문제 1번 줬으니까 모든 분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이 괄호 1번, 괄호 2번 풀어보세요. 시작. 네, 여러분들 푸른 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DE의 길이가 2라고 그랬죠. 그죠? DE의 길이가 1일 때 AB의 길이는 물었는데 AB가 AE랑 똑같으니까 요거의 길이가 얼마냐 묻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지. 비례관계를 사용하면 돼요. 1대 1.618은 여기에 2가 된다 그랬으니까 2대 여기 X 썼으니까 Y. 그래서 내항 외항 곱해서 계산해주면 1.618하고 2하고 곱하니까 3.236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잘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AB가 6일 때, 즉 AB가 6일 때 DE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모드 한번 볼게요. 같은 논리죠? 여기의 길이가 요거의 길이랑 같으니까 1대 1.618은 요걸 구하는 거니까 x 대 6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항 외항 곱하면 1.618로 6을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3.708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황금삼각형이라는 걸 써요. 황금삼각형. 황금삼각형은 작은 변 대 긴 변의 길이가 1대 1.618인 이등변 삼각형을 황금삼각형이라고 그래요. 황금삼각형은요, 이렇게 보다시피 정오각형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정오각형 안에 황금삼각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황금삼각형 하면 무엇이 또 생각나냐면요. 펜로즈 타일이 생각나요. 여러분들 우리 펜로즈 타일 그 했던 거 기억나죠? 테셀레이션 할 때 펜로즈 타일 선생님이 잠깐 보여줬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펜로즈 타일. 네, 멋있죠, 그죠? 펜로즈 타일 아주 멋있습니다. 테셀레이션 할 때 요거 엄두가 안 났었는데 요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요거를 펜로즈 타일 만들 거예요. 펜로즈 타일이 이 황금삼각형에서 만들어져요. 황금삼각형에서 펜로드 타일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자르면 황금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황금삼각형에서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여기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 시간에 걸쳐서 요거 펜로즈 타일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황금삼각형의 두 각의 길이 크기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삼각형의 두 각, 여기 알파, 베타라 그러면 여기도 알파가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정오각형에 있는 요 나머지 요걸 감마라고 그러면 이게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 여기도 감마, 여기도 감마, 여기도 감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이만큼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 한 내각의 크기는 180도 곱하기 3을 정오각형이니까 5로 나누죠. 그러면 108도가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삼각형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180도죠. 그리고 베타 더하기 감마 이거는 108도. 그리고 알파 더하기 감마 이것도 108도 이렇게 되겠죠. 이거 연립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풀어보면 되는데 먼저 위에 거 두 개부터 하기 위해서 빼줍니다. 그럼 베타가 사라지겠죠? 빼줍니다. 그러면 2알파 빼기 2감마 이렇게 나타나죠? 180도 빼기 108도는요. 72도. 둘 다 2가 있으니까 72도를 2로 나눠주면요. 그래요. 36도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그래도 요거 두 개 연립하는 거 계산한 게 36도고요.
알파 더하기 감마 108도 그대로 적어줬어요. 이번에는 감마를 없애기 위해서 더해주면은 2 알파 여기는 144 이렇게 되겠죠. 2 알파가 144니까 알파는 이제 72 이렇게 나타나겠죠. 알파가 72. 그러면 알파가 72면은요 여기다가 이제 72를 빼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36도래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72도 그리고 요거는 36도. 아, 황금삼각형의 내각의 크기를 알 수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황금비에 대해서 배웠어요. 전체와 긴 부분의 길이의 비가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의 길이와 비에 같도록 나눈 것을 우리는 황금비라고 한다. 황금비의 값은 1.618이다. 황금나선은 가로대 세로가 그러니까 세로대 가로가 1대 1.618이 되는 이 사각형을 황금사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고, 황금사각형의 특징은 이렇게 정사각형을 잘랐을 때 요 나머지도 황금사각형이 되고 이 길이의 비가 1대 1.618이 또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 증명 따로 개인적으로 해보신 분들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황금삼각형 이야기 했습니다. 이렇게 황금삼각형 정오각형에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황금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